안녕하세요. 늘 여러분을 지지하는 지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학년 2학기 때 배운 과학 내용을 총 정리하는 시간 중에서도 2단원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지가 있는 친구들은 학습지를 꺼내고요. 학습지가 없는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이 띄워놓은 화면을 보도록 합니다. 자, 화면을 보니까 2단원 생물과 환경이라고 해서 2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자, 먼저 첫 번째 2단원 생물과 환경 단원에서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빈칸을 한번 같이 채워볼 건데요. 잠시 여러분들이 직접 빈칸을 채워보면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 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화면 속에 나와 있는 빈칸을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워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시작해보세요. 네, 좋아요. 여러분들 일시정지를 누르고 빈칸에 한번 채워보았나요? 화면을 보면서 하는 친구들은 빈 종이나 공책을 꺼내서 빈칸을 채워볼 수 있고요. 학습지가 있는 친구들은 학습지에 빈칸을 채워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생태계 구성 요소부터 다 같이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생물과 환경 단원에서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생물 요소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다 생물 요소에 속했었죠. 그래서 살아있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운동장에서도 볼 수 있는 나무, 꽃, 그리고 동물들, 여러 다양한 동물들, 다람쥐, 기린, 코끼리 등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생물 요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비생물 요소는 무엇이었죠? 맞아요. 생물 요소와 다르게 이 생물 요소 앞에 비가 붙었죠? 아닐 비가 붙었네요. 이 생물 요소, 살아있는 것에 아닐 비가 붙었다 라고 해서 선생님이 살아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비생물 요소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바로 생태계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우리는 이것을 생태계라고 이야기하고, 생태계의 구성 요소에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생물 요소, 그 다음 두 번째 비생물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공부한 게 바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개념인데요. 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 모두 어디에 속해 있었죠? 맞아요. 생물 요소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요,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었죠. 먼저 첫 번째, 생산자부터 보겠습니다. 생산자는요, 햇빛 등을 이용하여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생물 요소를 우리는 생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서도 생산, 양분을 스스로 생산한다, 생산자라고 이야기했었네요. 이 생산자에 속하는 생물 요소로는 감나무, 느티나무, 민들레 등이 있었죠. 다음 두 번째, 생산자와 다르게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해서 양분을 얻는 생물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맞아요. 다른 생물을 먹이로, 다른 생물을 소비하며 살아간다. 소비자였죠. 대표적인 소비자의 생물 요소로는 공벌레, 개미, 참새, 비둘기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는요, 보통 이런 햇빛 등을 이용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햇빛 하면 광합성 생각나죠? 보통 생산자는 식물들이 생산자의 생물 요소로 들어갔고요. 소비자는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기 때문에 동물들, 우리가 잘 아는 비둘기, 참새와 같은 동물들이 소비자에 속했습니다. 마지막 분해자 볼게요.
분해자는요, 이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양분을 어떻게 얻느냐, 바로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 요소를 우리는 분해자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해자가 바로 곰팡이와 세균이 있었죠? 넘어갈게요. 이렇게 생물 요소 중에서도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는 거 공부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한 게 바로 생물의 먹이 관계였어요. 생물의 먹이 관계는요,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물의 먹이 관계가 마치 사슬과 같다. 맞아요. 먹이 사슬이었죠? 그리고 2번째, 이 먹이 사슬이 얽히고 얽혀서 마치 그물과 같아요. 맞습니다. 먹이 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채워보자면 생태계에서 생물의 먹이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먹이 사슬. 생태계에서 여러 개의 이 먹이 사슬이 마치 무엇처럼?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 먹이 그물이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도 여러 생물이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한 먹이 관계는 무엇이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먹이 그물이었죠. 왜요? 먹이 그물은 서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무엇을 한번 볼까? 참새를 한번 볼게요. 참새를 보면요, 참새는요 별을 먹으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참새는 메뚜기를 먹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가 사라져도 참새는 별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생물이 함께 살아가기에는 한 방향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먹이 사슬보다는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먹이가 사라져도 다른 먹이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먹이 그물이 생태계에서는 여러 생물이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나서 공부한 게 바로 생태 피라미드였죠.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이 피라미드 모양의 생태 피라미드 공부한 거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생태 피라미드는요, 먹이 단계별로 생물의 무엇을 수를 쌓아 올려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든 것이 바로 생태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는 무엇이 들어갔었죠? 그쵸, 생산자가 들어갔었고요. 여기에는 1차 소비자, 그리고 여기에는 2차 소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소비자가 있었죠. 그래서 생산자는요, 햇빛 등을 통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고, 이 메뚜기와 같은 1차 소비자는 이 생산자를 먹으며 살아가고요. 2차 소비자는요, 메뚜기를 먹으면서 1차 소비자를 먹으며 살아가고요. 마지막 최종 소비자는 2차 소비자를 먹으면서 살아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먹이 단계별로 생물의 수를 쌓아 올려 만든 것이 바로 생태 피라미드였습니다. 아, 생물의 수를 쌓아 올리다 보니 최종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훨씬 더 수가 적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태계에서요, 생물들의 수는요, 먹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그렇죠. 먹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인 메뚜기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먹는 벼의 양도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있던 벼가 조금씩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산자의 수가 줄어들겠다. 생산자의 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줄어드는 모양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너무 많아져서 생산자인 벼의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또 타격을 받는 건 누굴까? 결국 다시 메뚜기예요. 왜냐? 먹이로 먹고 살아가야 되는 벼가 줄어들기 때문에 메뚜기도 점점 먹이가 사라져서 메뚜기의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메뚜기의 수도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태 피라미드는요, 이 피라미드 모양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생태계 평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바로 생태계 평형인데요. 선생님이랑 생태 피라미드 공부하면서 생태계 평형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부했던 게 바로 비생물 요소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비생물 요소,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선생님이랑 그 당시에 햇빛과 물을 콩나물한테 줬을 때와 주지 않았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실험 영상을 보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비생물 요소는요, 이렇게 콩나물의 자람과 관련된 실험을 통해서 생물에 큰 영향을 끼친다 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그때 공부할 때 왜 콩나물의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이었는지 기억나죠, 여러분? 이 콩나물의 색깔이 노란색인 것은 바로 햇빛을 받지 않은 콩나물들이 이렇게 색깔이 노란색이다 라고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페이지와 관련해서는 빈칸 채우는 시간을 주지를 않았네요. 지금 선생님이 빈칸 채우는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일시정지를 한 다음 빈칸을 채워보고 선생님의 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합니다. 자, 지금 시작하세요. 네, 여러분 일시정지를 풀고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다시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에 큰 영향을 미친다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생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으로 크게 선생님이랑 한 5가지만 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의 털갈이, 철새의 이동 등에 영향을 주고 식물의 잎에 단풍이 들게 하고 낙엽이 지게 하는 큰 영향을 끼치는 비생물 요소 뭐가 있었죠? 그쵸, 온도가 있었죠. 온도가 낮을수록 동물들은요 털갈이를 하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여러분들 강아지들이 털갈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식물이 양분을 만드는 데 필요하고 꽃이 피는 시기에 영향을 주는 것, 또 동물이 물체를 보는 데 필요하고 동물의 번식 시기에도 영향을 주는 게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햇빛이었죠. 햇빛이 없으면 우리는 물체를 볼 수가 없었죠. 좋아요. 또 햇빛은 생산자가 양분을 만드는 데도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요. 또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사는 생물이 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살아가는 것, 그쵸? 물이네요, 물. 그리고 사람이 숨을 쉬는 데 필요한 것, 공기 있었고요.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것,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데는 물도 필요했었고 햇빛도 필요하고요, 그쵸? 또 뭐가 필요할까? 맞아요, 흙도 필요하죠. 흙이 있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서는 생물 요소들은 그 제각기 환경에 맞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이랑 이제 이어서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다양한 환경에 적응된 생물. 여러분, 생물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맞아요. 서식지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특정한 서식지, 특정한 곳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살아남기에 유리한 특징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 우리 이것도 배웠습니다. 이게 뭐였나요? 맞아요. 이게 바로 적응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우가족 기억나나요? 여우가족은요, 서식지 환경에 따라서 털 색깔이 비슷한 곳에서 살아남기에 유리하게 적응을 했었죠. 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환경에 적응된 생물의 예로 선생님이 크게 6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도 과학책, 실험관찰책에서 공부한 내용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먼저 첫 번째 선인장이 있네요. 선인장은 여러분들 선인장 하면 가장 먼저 생각에 남는 게 무엇일까요? 그쵸, 가시죠, 가시. 굵은 줄기와 뾰족한 가시는 아무래도 사막과 같이 물이 부족한 곳에서 살아가는 환경에서 선인장이 물을 저장하고 물을 최대한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응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철새도 있어요. 철새는요, 계절별 온도차가 큰 환경에서 생물이 이 철새가 적응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행동을 통해 적응을 한 거겠죠? 넘어갑니다. 세 번째, 대벌레 있네요. 대벌레는요, 여기 화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몸을 숨기는 데에 유리하도록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늘고 길쭉한 생김새를 통해서 나뭇가지가 많은 환경에서 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기 유리하도록 적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밤송이 볼게요. 밤송이도 마찬가지. 가시를 통해서 밤을 먹으려고 하는 적으로부터 밤을 보호하기 유리하게 적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람쥐도 있네요. 다람쥐는요, 겨울잠을 자죠. 겨울잠을 자는 행동을 통해서 몸에 저장된 양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천천히 사용되도록 하면서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적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공벌레도 있습니다. 공벌레는요, 오므리는 행동을 통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유리하게 적응했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선생님과 2단원 생물과 환경 단원에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된 생물의 예까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았습니다.